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일터에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하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고 그걸 하위법령이라고 부릅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의미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고용구조가 왜곡돼서 실질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전면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선 공약 때부터 생명안전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겠다.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가장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또 2018년에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발표했었고요. 그것을 담은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법적인 해결 과제를 담은 것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급 금지나 외주화 금지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들을 다 누락시켜 왔고 공약에서 얘기해왔던 원전 안전관리, 외주화 금지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 사망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약속하고 실제로는 법이나 정책이나 대책에서 약속을 파기한 것과 같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라고 하고 외주화가 금지가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사망사고가 감축될 것으로 호도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에서는 적용 대상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협소하게 해놨습니다. 단적으로 도급 승인 대상이나 아니면 작업 중지 명령이나 후퇴한 조항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 과정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유족, 전국적인 싸움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외주 하청의 문제였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그 해결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 금지의 대상에 김용균 노동자도 구의역 긴급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급 금지 대상에서도 빠져 있으면서 다시 또 도급 승인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급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려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주게 하는 것입니다. 도급 승인 대상이 되면 재하도급이 금지가 됩니다. 구의역 김군 죽음 이후에 서울시가 2개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외주화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선하청 산재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조선업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달간에 걸친 조사 끝에 재하도급 금지가 하청 산재를 줄이는 가장 큰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그리고 서울시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외주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지금 현재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안하력이나 구의역과 같은 철도 지하철은 공공기관입니다. 올해 정부는 3월 달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하청노동자 산재를 줄이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급 승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의역 김군, 조선하청 산재, 그리고 태안하력과 같은 사고성 재해들이 도급 승인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서 안전관리가 되어야 되고 재하도급이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서 원청 책임 강화를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왜 원천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게 되면 컴퓨터, 게임, 서비스, 금융, 보험, 수많은 사업장이 원청 책임 강화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됩니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 500명, 6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25%를 차지하는 것이 기계장비 사고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 하청,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의 형태로 기계장비가 구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호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원청이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장비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원청 책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종들은 4개 기종에 불과하고 앞서 말씀드린 건설기계는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장비 사고를 줄여야 하고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건설기계 장비를 27개 기종으로 전면 적용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약 6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동부의 하위 법령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직종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20개, 어떤 직종은 300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한다고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일하면서 닥치는 위험은 다 똑같은 것인데 노동자는 다 600여 개를 다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그 중에 일부만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 조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운영 기준으로 운영했던 것과는 상당히 협소하게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작업 중지가 원칙이었는데 법안에는 전면작업 중지를 극단적으로 협소하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위법령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제를 할 때 현장의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든지 안전조치를 한 것이 완료가 확인될 때 작업재개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러한 조항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즉시 회의를 열어서 재개를 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위법령에는 4일 이내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상 4일 동안에 안전조치가 다 취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안전조치가 다 되었는지 확인 완료하고 작업 재개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8년 동안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노동조합의 투쟁, 시민사회와 함께한 싸움 속에서 법안이 마련되었고 국회를 통과할 때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어머님의 투쟁 그리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의 취지보다 훨씬 더 후퇴해서 내용이 바뀐다든지 범위가 좁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5월 달부터 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위법령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내년 1월 시행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농성투쟁, 지역본부의 항의면담 투쟁,
그리고 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의견서 제출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이 싸움은 노동자 건강권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구의역 대책이 수많은 연대 단위와 같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갈 겁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이 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